안녕하세요. 2월 25일에 HLB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2020년도에 로열티 수입이 인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항서제약 로열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 매출이 더 찍힌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로열티 뿐만 아니라 선박수주 증가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선박수주 증가랑 로열티 수입을 합쳐서 100억 정도 더 증가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리버세라니 로열티가 좋게 몇백억은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소 실망했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이유가 리버세라닙의 로열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령하기 때문입니다. 자, 12월 7일에 나온 기사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에서 12월 7일에 리버세라닙의 글로벌 권리 인수를 위한 모든 계약 절차를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버세라닙의 특허권자는 폴첸인데, 폴첸이 소유하고 있는 어드벤첸 난징이랑 SFFT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주체가 어드벤첸 난징이랑 SFFT인데 이들에게 양수도 대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전체 계약 절차가 완료됐다는 건데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줬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7일에 증권 발행 결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가서도 보면은, 자, 제3자 배정 대상자가 어드벤첸 난징 SFFT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까지 주고 나니까 전체 계약이 끝난 거죠. 12월 7일에 대금까지 지불을 하니까 끝난 것입니다. 자, 이로써 2020년 12월 7일을 기준으로 HLB는 리버세라닙의 글로벌 권리를 온전히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계약이 완료된 것은 유상증자가 있었던 12월 7일, 그리고 본계약이 시작이 되었었던 것은 9월 7일입니다. 주요사항 보고서, 중요한 자산 양수도 결정 이렇게 있죠. 요게 본계약인데, 본계약 3개월 뒤인 12월 7일에 주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계약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면은 뉴스기사가 좀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날 나온 9월 7일 뉴스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특허권에 대해서 본계약을 정식 체결했다, 공시로 나왔죠. 자, 그래서 HLB는 리버세라닙의 상용화에 따른 로열티를 받게 된다. 자, 근데 9월 7일 이 당시에 본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난 2월 27일에 체결했었던 바인딩 텀시트랑 조금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서 내년부터 매출이 잡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2021년 실적부터 로열티가 잡히겠구나 생각했는데, HLB 공시를 보니까 2020년 것도 로열티 수입이 인식이 된 게 있습니다. 허나 본격적인 것은 2021년 올해부터다. 자, 보면은 어떠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느냐, 우리가 최종 계약 금액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천만 불이었거든요, 바인딩 텀시 때는. 그런데 최종 계약 금액은 4,2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불이 줄어드는 건데요. 계약 금액이 줄어든 만큼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뒤로 밀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자, 지난해라면은 2020년 기준이니까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0년부터 수령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1년 미뤄져서 2020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1년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0년 재무제표에 로열티 매출이 찍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본계약을 할 때는 계약 금액을 줄이는 대신 1년 뒤로 미뤄서 2021년 올해부터 로열티 매출액이 찍히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이 찍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조금 더 일찍 일부 로열티 매출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본계약 때는 계약 금액도 줄어들었지만은 계약 대상자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리버세라닙 특허권은 폴첸이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엄밀하게 소유자를 구분한다면은 폴첸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첸이 리버세라닙의 원 개발자인데, 그 특허권은 폴첸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 법인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대상자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뭐 폴첸이나 이 어드벤첸이나 같은 거지만은 엄밀하게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어드벤첸 난징이랑 SFFT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요, 2월 27일에 체결했었던 바인딩 텀시트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본계약에서는 계약 금액이 5천만 불에서 4,200만 불, 대략 800만 불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만큼 로열티를 수령하는 것은 뒤로 밀려서 2019년 매출 기준이 아니라 2020년 매출 기준으로 2021년부터 재무제표에 찍히게 된다. 그리고 계약 대상자는 폴첸이랑 계약을 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폴첸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 법인이랑 계약을 했다. 이 두 가지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최종 딜 클로징은 90일 이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9월 7일에 중요한 자산 양수도 결정을 하고서 3개월 뒤 90일이잖아요. 3개월입니다. 12월 7일에 계약이
딜 클로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열티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탄이 간암치료제로도 중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암치료제로만 로열티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간암치료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적응증들도 임상 3상을 승인받는 등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암치료제는 시판허가를 받았죠. 자, 그리고 9월 7일에 물질특허의 자산평가를 할 때 중국 로열티 수익은 2020년 하반기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없고 하반기부터 예측을 한 건데요. 중국 로열티 수익이 제대로 찍히는 것은 2021년부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에 HLB가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로열티가 추가된다고 해서 지금 100억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적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로열티 수입이 본격적으로 찍히는 것은 2021년 올해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간암치료제도 승인을 받았으니까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로열티가 매출액에 찍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로열티는 매출액에 찍히게 되고요. 신약 개발 회사로 SK바이오팜도 있죠. SK바이오팜도 에로를 해서 로열티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지파마슈티컬스에게 기술 수출을 한 솔리암페톨에 의한 로열티 유입으로 매출 증가에 기인했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SK바이오팜의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요,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 대비 300% 증가를 했는데 물론 여기 증가한 것들은 뭐 다른 세노바메이트의 기술 수출로 인한 계약금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 대비 300% 증가해서 단위가 100만원이잖아요 매출액이 150억. 그리고 이것은 전기 대비거든요. 3분기 대비 4분기에 300% 증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019년 4분기랑 비교해보면요, 여기 199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적죠. 자, 그런데 에로랑 로열티랑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갑자기 확 증가를 하니까 무려 7,800%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대략 2억 원밖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약 개발에 성공하고 에로를 하고 로열티를 받고 하니까 갑자기 대폭 굉장한 매출이 찍혀가지고 1년 만에 7,000% 거의 8,000%가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약 개발 회사가 신약 성공, 에로를 할 경우에 신약 개발 회사의 파괴력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성공하면은 매출이 왕창 찍혀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한미약품도 있는데 2월 2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미약품도 에로를 했거든요.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거는 롤론티스랑 오락솔릭이 있는데 미국 스펙트럼이랑 아테넥스에게 각각 기술 수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판매액의 10에서 15%가량 러닝 로열티, 경상 기술료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추정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앞으로 SK바이오팜, 한미약품 로열티를 받는 것들을 이제 HLB랑도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FDA 신청할 때 바이오 공장도 실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한미약품도 이제 평택에서 바이오 공장 실사만 마치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FDA 허가 신청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HLB의 리버세라닙 로열티 수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잡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가 실적 공시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서 열어볼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